평범한 아침이었다. 텍사스의 한 조용한 주택가.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그때 그곳에 사는 한 주민이 1살배기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산책을 나왔다. 그런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길가에 세워진 한 대의 픽업 트럭이었다. 트럭은 전날 밤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당연히 엔진은 꺼져 있었고 문도 닫혀있는 평범한 주차 상태였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다. 운전석과 조수석 방향, 차 안에서는 비정상적인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다가가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다. 그 안에는 목이 잘린 시체 한 구가 있었다. 사건은 2004년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존 허처슨, 그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그의 친구 다니엘 브로. 그날 밤 텍사스의 한 지역바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일도 기념일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밤이었다. 바 카운터에는 이미 여러 잔의 맥주가 놓여 있었다. 빈 잔이 치워지면 새 잔이 계속해서 다시 채워졌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술잔이 점점 늘어났고 두 사람 모두가 충분히 취하게 된다. 이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은 둘 중 누구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술에 취한 두 사람의 판단은 흐려지고 말았다. 그 누구도 차 키를 들고 차로 걸어가는 동안 그 순간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렇게 존은 운전석에, 다니엘은 조수석에 올라탄다. 그날 그 선택이 두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의 심리는 단순하다. 이 정도는 괜찮다, 혹은 집까지 멀지 않다. 누구나 알다시피 음주는 판단력을 서서히 흐리게 만든다. 동시에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거리 감각은 왜곡되며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은 둔화된다. 이때 무서운 점은 본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두 사람은 별 문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탄 차량이 어두운 도로 위를 달렸다.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나아갔다. 그러다 얼마쯤 지나지 않아 조수석의 다니엘이 멀미 증상을 느끼게 된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창문을 열고는 고개를 내밀었다. 시원한 밤 공기를 맞자 약간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이 선택이 끔찍한 일을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사고는 폭발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작은 오차에서 시작된다.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마신 술, 이미 저하된 판단력과 반응 속도, 그리고 이 정도면 운전해도 안전하다는 안일한 판단. 존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은 차선의 중심을 미세하게 벗어나기 시작했다. 큰 흔들림은 아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존은 그 미묘한 오차를 즉시 바로잡지 못했다.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계속해서 기울어갔고, 그때 다니엘은 술기운에 몸을 기울인 채 상체 일부가 창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옆 도로 가장자리에는 일반적인 전깃줄과는 다른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다. 그것은 전봇대를 지지하기 위해 대각선으로 땅까지 내려온 금속 와이어였다. 이 와이어는 가이 와이어라 불리며 전봇대가 바람이나 하중에 의해 기울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와이어는 정확히 다니엘의 목 높이와 맞닿는 위치였다. 와이어는 굵지 않았다. 멀리서 보면 그냥 가느다란 선 하나.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딱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 하지만 차는 충분히 가속된 상태였다. 속도는 멈추지 않았고 존은 와이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차가 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창밖으로 돌출된 다니엘의 몸이 먼저 닿았다. 팽팽한 얇은 와이어와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차량.
두 힘이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다. 다니엘의 신체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대로 그의 목이 참수되어 조수석에 남겨졌다. 충격은 순간적이었다.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도 없었다. 차량은 즉시 멈추지 않았고 급격히 방향을 틀지도 않았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더 기괴해진다. 존은 그대로 19km가량을 더 운전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는 집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교차로를 통과했고 속도를 유지해가며 만취 상태로 운전을 이어갔다. 그렇게 존과 목이 잘린 다니엘이 탄 차량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왔고 존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차를 세웠다.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았다. 그의 옷에는 존의 목이 잘리며 튄 피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러나 존은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 취해 있었고 사고가 난 줄 아예 몰랐다라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이웃에 의해 차량 안에서 사망한 다니엘 브롬의 시신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차량은 주택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상태였다. 외부에서 보면 단순한 방치 차량처럼 보였지만 차량 내부 상황은 명백히 비정상이었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고 사망 경위에 대한 1차 확인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초기에는 외부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차량 외부의 손상 지점과 도로 가장자리의 전선 상태가 확인되면서 사고의 윤곽이 점점 드러났다. 경찰은 곧바로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고 존 허처스는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옷에는 혈흔이 남아있었으며 음주 상태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후 수사는 단순한 교통사고인지 인지 후 방치인지 혹은 다른 범죄가 개입되었는지를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포렌식 분석과 진술 확보를 통해 사건의 경위가 드러나게 된다. 이후 재판이 열렸고 검찰은 존 허처슨에게 음주운전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서는 그날 밤의 순서가 차례대로 재구성되었다. 술집에서의 음주, 운전대를 잡은 순간, 차량의 도로 이탈, 전선과의 충돌, 다니엘 브롬의 사망, 그리고 사고 이후 약 19km에 이르는 주행과 귀가 이어진 수면. 배심원단이 마주한 쟁점은 이것이었다. 그가 정말로 다니엘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가? 검찰은 차량 내부의 혈흔이 상당했던 상태와 차량 외부에 남겨진 물리적 충격을 근거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 측은 음주로 인한 인지 저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이는 의식을 완전히 잃는 상태는 아니다. 다만 행동은 지속하지만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걷고 말하고 심지어 평소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운전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음날 그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변호 측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도적인 방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말로 존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해도 그것이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았다. 그날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지점은 몰랐는가라는 심리 상태가 아니라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행위였다. 형법상 음주운전 과실치사는 고의적인 살인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그 결과 사망이 발생했다면 책임이 성립된다. 따라서 법정의 초점은 사고를 인지했는지의 여부보다 그 위험한 상태를 스스로 초래했는지에 있었다. 그날 존의 음주는 자발적인 행위였다. 그 결과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고 그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배심원단은 혈중 알코올 수치, 사고 당시의 물리적 정황, 그리고 사고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존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만들었고 그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제시된 것이다. 그렇게 존은 음주운전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미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단순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아니라 사고 직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약 19km를 더 운전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 보도되었다. 술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보다 더 위험한 건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평소처럼 이어진 술자리. 하지만 결과는 평범하지 않았다. 이 끔찍한 사고는 계획된 범죄가 아니다.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10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한 번의 판단 실수로 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